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7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충수를 둔다는 자충수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둑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가 쓰는 생활 용어 중에 바둑에서 유래한 낱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번 시간은 자충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바둑을 잘 모르다 보니 자충수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잘 몰라서 이미 좀 다루고 싶었는데 겨우 조금 공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바둑에는 보면 이제 오늘 바둑과 관련 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둑에는 보면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이다. 우리가 잘 아는 수학의 정석이다 할 때는 이제 같은 글자를 쓰는데 바둑의 정석이 뭐냐는 것도 뒤에 한번 살펴보고 그럼 장기에는 정석이 없느냐 그 낱말은 어떻게 쓰느냐는 것도 사실 조금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충수 또 묘수다 꼼수다 이런 말도 있죠. 신의 한 수라는 이런 말도 요즘 꽤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충수는 스스로 좋아합니다. 그렇죠? 스스로다. 충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예, 뭘 충당한다 할 때 채운다. 손수입니다. 이 바둑에서 한 수, 두 수 하는 것은 이렇게 바둑을 두는 것 그리고 그 바둑에 집을 셀 때 뭐 몇 수다, 몇 집이다 할 때도 하고 바둑을 뜨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스스로 채우는 수다. 채우면 안 되는데 내한테 불리한데 채우는 것. 자기 집을 잡아먹는 막 그런 것을 자충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충이라는 것을 보니 바둑에서 자기가 돌을 놓아 자기의 수를 줄이는 것. 자기 집을 메꾸는 거예요. 메꾸지 않으면 자기 수가 늘어나고 자기 집이 늘어나는데 자기 집에 그냥 놓는다. 빈집에. 자충이다. 자기가 스스로 채운다는 이제 그런 뜻이다. 그런 것이 자충수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둑에서 자충이 되는 수다. 네. 스스로 행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바둑의 용어를 떠나서 이제 일반 생활 용어로 들어오면서 자기 스스로 행한 행동, 자지요. 그렇죠?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이 자충수다. 자충수를 둔다. 둬서는 안 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데 그런 행동을 한다. 그것을 자충수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문을 보니 그는 실언을 했다. 실언을 해서 자충수를 두는 꼴이 되었다. 실언을 해서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자충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자충수를 두면 악수가 되는, 악수. 좋지 않은 수다. 아주 나쁜 수다. 지는 수다. 악수가 된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고수의 경우에는 묘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충수를 두면 내가 불리하고 상대가 유리한데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또 자충수를 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자충수를 두더라도 다른 상대방이 조금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묘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흔히 얘기하는 신의 한 수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충수는 좋지 않은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바둑의 정석이라고 했는데 정석은 이런 정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정해진 석이다. 여기 석이라는 것은 바둑에서는 돌, 그렇죠? 포석, 돌을 놓는 것, 막 그런 것을 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바둑 돌로 되어 있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정석이라는 것은 사물을 처리할 때 있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한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이미 정해졌다. 달리 하면 그것이 좀 다르게 된다. 손해다. 옳지 않다.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한 것이다. 이것은 왜냐 하면 왜 그렇게 정해졌느냐 하면 특히 바둑에서 오랫동안 기보가 쌓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뜨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놔야 된다는 게 이미 통계적으로 거의 확실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수를 두면 이것은 진다. 막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격과 수비에 최선이라고 인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돌을 놓는 것이다. 그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석을 따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좀 불리하죠.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면 이제 장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제가 장기의 정석이라는 것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만 정석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 장기도 정석이고 뭐 다른 모든 것도 정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낱말이 제가 찾아보니 없습니다만 정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정석과 이 정적의 발음이 같습니다. 발음이 같아요. 읽는 방법이. 우리는 정석과 정적으로 발음이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발음은 같다. 그리고 장기의 경우에는 이 글자를 쓴다. 이것은 자취를 뜻합니다. 그렇죠? 자취, 자취적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치다. 바둑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씩 띄엄띄엄 놓는 것이지만은 장기라는 것은 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저기 갔다가 어떤 물론 규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만 그 자치를 정해진 자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적이란 말도 있기는 있다. 우리 사진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묘수라고 했습니다. 아주 묘하다. 정말 아주 교묘하다. 그런 수. 또 좀 반대라고 할까요? 꼼수라는 게 있죠. 정석하고도 다르고 남을 속이기 위한 수가 이제 꼼수다. 꼼수. 뭐 굳이 한자로 쓴다면 수는 선술자로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신의 한 수다는 말은 사실은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뭐 어떤 만화인가요? 뭐 어디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신의 일수, 한수, 신의 한수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그냥 신수라고 하면 이 신수는 신의 한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수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많이들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살펴보니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만 이적지수다. 이적, 귀자, 붉을적이다. 귀가 빨개지는 수다. 자, 예전에 이제 실제로 일본에서 기부에 있었던 것인데 실제 대국에서 팽팽한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묘수를 둔 모양이에요. 그 묘수를 둔 것을 본 상대방이 귀가 빨개졌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신묘한 수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저런 수를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에서 귀가 빨개졌다. 그런 것이 이적지수인데 물론 이것도 우리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인터넷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사실 바둑과 관련된 나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다 따질 수 없고 자충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충하는 수다. 네, 쓸데없이 자기 집을 이렇게 줄어들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충수라는 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